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15주를 통하고 여러분들 이제 기말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답답하게 그동안 잘 참고 비대면 강의에 충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정말 그 돌발 상황인 그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습관과 문화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15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말 시험에 좋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퀴즈 과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내드린 퀴즈 과제 중에서 시험 문제를 발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STP 분석의 지난 시간에 그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되 그 세그멘테이션의 우리가 STP 중에서 두 번째인 타겟팅을 들어가기 전에 세그멘테이션에서 분석한 세분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은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많은 그 꼭지점을 도출을 해내야 됩니다. 직업군에 봤을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일반 회사원, 대기업, 의사, 군인, 뭐 주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좀 더 세분화돼서 군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군인은 아니겠죠. 사병이 있고 그 다음에 장교가 있고 또 더 높은 영관급이 있겠죠. 그래서 내 물품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군락, 그 군을 세분화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그 단계에서 타겟팅인데요. 타겟팅은 정답을 찾기 위한 그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어떠한 시장, 소비자층에서 서비스를 어떠한 시장과 어떠한 소비자층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사업 자금이라든지 금전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뜻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쟁의 치열함도 또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패스트푸드 가게를 열기로 하였을 때 KFC, 맥도날드, 롯데리아처럼 가장 좋은 그 A급 목에서 장사를 하고 싶겠죠. 누구나 다. 장사를 하고 싶지만 투자비와 유지비가 과도하다 싶을 때 해당 지역과 소비자를 배제하고 차선책인 B급이나 C급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맞는 그 전략을 우리는 이제 또 다음 전략 포지셔닝 한다.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에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인 세그멘테이션 한 것에 대한 타겟팅이죠. 이 타겟팅은 나름대로의 통찰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장이나 어떠한 시장에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소비자층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 광고하는 곳에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의 제품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불철주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받습니다. 과연 그게 소비자들의 선택에 대한 선행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회사에서 우리는 밤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 소비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소비자들은 아주 냉정합니다. 나한테 어떠한 시장을, 그러니까 어떠한 그 서비스와 어떤 제품을 제공하고 어떤 가격으로 내가 가성비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24시간 밤을 자든 안 자든 연구에 몰두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소비자들은요, I don't care. 나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게 상관이 있어요? 가격이 좋고 물건이 품질이 좋으면 소비자들은 바로 그곳에 타겟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타겟팅을 할 때는 어떠한 시장이고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줄 것이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즉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전을 포함한 모든 역량, 그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 이건 막 회사 측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금이겠죠. 홍보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금전과 금전을 포함한 그 우리 회사의 모든 역량이죠. 금전을 포함한 모든 역량이에요. 역량이라는 거는 우리 역량 배웠죠. 역량 어떤 뜻이에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학 분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역량 뭐예요? 스트렝스라고 해서 S를 우리가 표시한 적이 있죠. 이 스트렝스 요것 또한 브레인스토밍으로 해서 쭉 나열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렝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트렝스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참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KFC나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업을 한다고 했을 때 KFC나 맥도날드, 뭐 롯데리아와 같은 그 A급 몫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동 인구나 유동 인구 이런 것들, 또 보기 좋은 곳, 또 이동 경로가 편리한 곳, 이런 것을 우리가 몫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A급목에서 장사를 하고 싶지만 투자비와 유지비도 그 과도하다 싶을, 나에 대해서 과도하고 싶을 때는 해당 지역과 소비자를 배제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A급 지역인, 다시 말하면 몫이 좋다라고 하는 A급 지역에 모든 것이 집중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타겟팅을 통해서 나의 어떤 것들이요, 금전, 자금을 포함한 모든 역량, 나의 스트렝스, 나의 강점을 포함해서 그랬을 때 자금에 대한 압박의 문제라든지 그 투자비와 유지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A급 지역인 그런 곳에서 어떤 차선책으로 B급 지역이라든지 또는 B급 지역도 그렇다면 C급 지역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결정이 됐을 때, 이러한 것들이 결정이 됐을 때, 잠깐만요. 이러한 것들이 결정이 되었을 때 전략 단계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세 번째로 우리가 포지셔닝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포지셔닝은 적어할까요? 3번에 이 3번 세 번째 포지셔닝은 그 주어진 상황에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게 선정된 시장 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어떻게 자리를 생존과 또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 어떻게 자리를 지켜야 나을 것인가. 이에 대한 전략적 사고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전략적 사업의 시점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이 포지셔닝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제품이 나의 상품은 무엇이고 나의 서비스는 무엇이냐. 첫 번째, 나의 상품 또 서비스. 그다음에 내가 선택한 시장과 소비자. 시장과 소비자. 이거 우리가 다 초이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시장의 경쟁 상황. 내가 시작한 경쟁 상황에 대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나이키의 경쟁 회사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경쟁 회사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나이키의 경쟁 회사는 어딜까요? 나이키의 경쟁 회사, 신발을 만드는 나이키 경쟁 회사는 다른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경쟁 회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경쟁 상황 분석에 있어서 참고로 신발을 신지 못하게 만드는 업종도 나의 제2의 경쟁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경쟁 회사는 닌텐도다. 뭐 여러분들 게임하는 그 일본 업체입니다. 임천당이라고 하는 그 닌텐도를 만드는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나이키의 경쟁 회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부적인 분석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론과 실체가 좀 결합이 됐을 때 좀 나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책들 많이 보시고 특별히 경영학에 대한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또 준비하기 전에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될 필독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자, 경쟁 상황에 대한 분석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브랜드 확립을 해야 됩니다. 예, 브랜드 확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트레이드마크죠. 여러분들의 트레이드마크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 마케팅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 실리를 추구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트레이드마크, 다시 말하면 그 브랜드를 확립을 해나가야 된다. 요거에 대한 브랜드 확립에 대한 실패와 성공에 대한 것은 시간상 여기서 더 예를 들지 못하고 그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차별화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제품의 차별화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동종의 업체들에 대해서 차별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절대 차별화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계를 이 포지셔닝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포지셔닝의 성공을 위해서 포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죠. 포피 분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포지셔닝, 그러니까 프로덕트. 포피 분석이니까 포피 분석을 먼저 적겠습니다. 포피 분석이죠.
자, 포피 분석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포피 분석은 자, 처음에 프로덕트 제품을 어떻게 설정을 어떤 제품을 설정할 것이냐 프로덕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통 경로. 유통 경로는 어때요? 유통 경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BM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그 BM 캔버스라고 하는 분석 툴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또 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통 경로 다시 말하면 플레이스예요. 어떠한 곳에 물건을 둬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물건을 흐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판매 가격 프라이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촉진이죠. 홍보 마케팅. 판매 촉진. 뭐예요?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에요. 자,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포피 분석이라고 그래서 프로덕트가 그 우리가 STP 전략에서 포지셔닝 할 때 요 네 가지를 관점으로 해서 포지셔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어떤 중국 요식업 사업에 진출한 그 한류 문화로 해서 진출한 그 제품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